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8번째 괴죠. 수지비괴입니다. 수지비괴의 첫 번째 시간. 비괴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비괴의 괴상, 괴명, 괴의 상징성이죠. 그죠? 그 다음 교훈, 그 다음 괴상풀이 순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오늘은 주역에 있어서의 반대괴, 주역에서 반대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7번째 괴였죠. 그죠? 이게 수지비괴고 7번째 괴가 사괴였습니다. 지수사괴의 4시간 나눠서 배웠고, 오늘은 이제 8번째 괴, 수지비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괴상을 한번 볼까요? 괴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괴는 땅을 상징하는 곤, 상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입니다. 그래서 수, 지, 비가 되죠. 수, 지, 비. 효는 6개로 형성된 효를 보면은 음효, 음효, 음효. 그 다음 음효, 양효, 음효입니다. 그래서 초육, 음효니까 6으로 부르죠. 그죠? 이 6, 2, 6, 3, 6, 4, 5효는 양효이니까 9로 부릅니다. 9, 5, 그 다음 상육. 이렇게 6개 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괴상으로 보면은 6효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걸 우리가 이진법수로 표시를 하면은 음효는 0, 양효는 1로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0, 0, 0, 0, 1, 0, 0, 0, 0, 0, 1, 0. 이게 주역에서 보는 괴상이고, 이건 이진법수로 표시한 상입니다. 그래서 괴상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6개호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수지비라고 한다 했고, 괴명은 말 그대로 수지비입니다. 수지비. 여기서 수지비라 그러면 비자를요, 비자를 우리가 각골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사람이 오른쪽을 보고 서 있는, 이게 각골문에서 나오는 비자입니다. 그게 진화돼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죠. 이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니 이건 뭘 의미하냐면 두 사람 관계는 친밀하다. 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추종한다, 따른다, 또 협력한다, 또 같은 동료애를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각골문만 보더라도 이 부분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괴의 괴의는, 즉 상징성은 친밀 추종, 협력, 동료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지비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큰 덕을 갖춘 자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덕을 갖춘 자를 따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6개 회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음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양효는 9, 5가 유일한 양효입니다. 6개 효 중에서
양효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양효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괴주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또는 주효라고도 부르죠. 그럼 여기에서 구오는 발음자를 얻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홀수 자리에 양효가 왔으니까 발음자를 얻은 거죠. 득정을 했습니다. 발음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상계 세호 중에서 중간호입니다. 중을 얻었죠. 득중을 했습니다. 득중을 하고 득정을 했고 그 다음 구오하고 정응하는 효가 뭐죠? 육이죠. 이 두 번째 하고 두 번째 헛길에 정응하지 않습니까? 그죠? 음요 양으로서 정응합니다. 또 정응합니다. 구오는 자, 이런 식으로 구오는 중을 득하고 발음을 얻고 또 유기와 정응을 합니다. 갖출 건 다 갖췄죠.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구호 하나의 양효를 두고 음요 5개가 구호를 따릅니다. 추종합니다. 그래서 양효는 양효가 덕을 갖춘 군자라 그러면 음효는 소인을 얘기하죠. 그래서 큰 덕을 갖춘 자는 바로 여기 구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덕을 갖춘 자를 따르라. 이 비괴의 괴의, 즉 상징성이 친밀하면서 따르는 추종을 상징성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협력이나 동료 이런 부분은 보수적인 거죠. 실질적인 괴의는 친밀하고 따르는 겁니다. 즉 구오가 중을 덕하고 발음을 얻고 또 유기와 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갖춘 군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5개 음효가 구오, 즉 흔덕을 갖춘 자를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괴상풀이는요, 여기를 보시면은 하괴세요는 땅을 상징하는 곤, 상괴세효는 물을 상징하는 감. 그럼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땅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위에는 물이 있고 아래에 땅이 있다는 얘기는 땅은 물을 위해서 물길을 제공해 줍니다. 왜? 물이 흘러가야 되니까요. 또 물은 땅이 만들어진 물길을 따라서 흘러가면서 땅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괴의의 비괴는 친밀하고 또 따른다. 즉 친밀하고 추종한다. 또 협력한다. 동료애가 강하다. 이런 부분들이 상징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에는 물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습니다. 땅은 물을 위해서 물길을 제공하고 물은 물길을 따라 흘러가면서 땅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만물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괴의가 친밀하고 추종한다, 친밀하고 따른다 하는 괴의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괴의 괴상, 괴명, 괴의, 즉 상징성, 그 다음에 교훈, 괴상, 풀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역에서 반대괴에 대해서
배워보다. 반대괴. 주역에서 반대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괴. 서로 반대된다는 괴, 그 반대괴라 그러죠. 반대괴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괴. 한자로 쓰면 이래 쓰겠네요.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착괴입니다. 착괴. 즉 주역에서 반대괴라 하면 종괴가 있고 착괴가 있습니다. 그럼 종괴는 무슨 괴냐? 종괴는 괴상을 상하로 뒤집었을 때 뒤집혀지는 괴가 종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괴가 7번째 지수사괴였죠. 지수사괴. 지수사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괴가 땅을 상징하는 곤, 하괴가 물을 상징하는 수였습니다. 자, 그럼 이 사괴의 반대되는 종괴가 뭐가 될까요? 종괴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괴상을 상하로 뒤집었을 때 만들어지는 괴를 종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괴의 종괴를 만들어 볼까요? 사괴의 종괴가 어떻게 됩니까? 사괴를 괴상 거꾸로 만들면은 이게 거꾸로 되죠. 그 밑에부터 양음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 거꾸로 된다고 했으니까 밑에 있는 초요가 상요가 되고 2호가 5호가 되고 3호가 4호가 되고 거꾸로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래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지수사계의 종괴를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괴입니까? 아래는 땅을 상징하는 곤, 상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입니다. 그럼 물을 상징하는 감, 땅을 상징하는 비, 수지, 비계죠. 이게 바로 이게 수지, 비계입니다. 수지, 비. 그렇죠. 사계의 종괴가 바로 비계가 됩니다. 7번째 사계의 종괴가 8번째 비계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착괴는 뭐냐? 어떤 괴들은 상하로 뒤집어도 뒤집어지지 않는 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뒤집어지지 않는 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똑같은 괴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건괴를 한번 볼까요? 건괴는 양어가 6개입니다. 상하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초, 2, 3, 4, 5, 상 똑같이 되죠.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괴상을 상하로 뒤집어서도 변화가 없는 때는 그 효가 반대되는 효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건괴를 뒤집어도 건괴가 되니 이제는 이걸 반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효는 음으로, 음효는 양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럼 6개가 양효니까 모두 음효로 바뀝니다. 그렇죠. 초, 6, 62, 63, 64, 65, 상육입니다. 자, 이 건괴가 도전괴를 만들기 위해서 상하로 뒤집어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 효가 반대되는 괴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배운 게 우리가 건, 곤, 준, 몽, 수, 송, 사, 비.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비계를 배우고 있으니까 8개 괴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순서대로 적어뒀습니다. 건, 곤, 준, 몽, 수, 송, 사, 비. 그런데 그 중에서 7번째, 8번째 괴는 그 반대괴가 종교가 됩니다. 왜? 상하로 뒤집었더니 지수사괴가 수지비로 바뀌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5번째에 있던 수괴는 6번째에 있던 송괴로 바뀝니다. 이 수괴, 즉 수천수죠. 수천수. 위에 상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 아래 하괴는 하늘을 상징하는 천입니다. 그래서 수천수가 되죠. 그걸 상하로 뒤집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송이 됐죠. 하늘이 위에 올라가고 물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괴는 하늘을 상징하는 천, 아래는 물을 상징하는 감입니다. 그래서 천수송이 된 겁니다. 또 준몽괴를 한번 볼까요? 중괴는 상괴가 물을 상징하는 감입니다. 하괴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이죠. 그래서 수레준이었습니다. 수레준. 수레준을 상하로 뒤집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거꾸로 바뀌어버리니까 산수몽괴가 되죠. 상괴는 산을 상징하는 간, 하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입니다. 그래서 산수몽이 되죠.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8개의 괴를 유심히 쳐다보았더니 근고는 반대계이면서 착괴에 해당이 되고, 왜? 이 착괴는 상하로 뒤집어도 변하지를 않으니까 성질이 반대효로 바뀌어버린 거죠. 양효가 모두 의미를 바꿔버린 겁니다. 또 준몽, 수, 송, 사, 비는 모두가 이 종교에 해당이 됩니다. 상하로 뒤집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종교는 도전괴라고 합니다. 도전괴. 왜? 거꾸로 뒤집어서 만들어진 괴니까요. 이걸 한자로 적으면은 도전괴가 됩니다. 반대로 착괴는 거꾸로 뒤집어도 변하지 않으니까 부도전괴입니다. 이건 부도전괴. 또는 배악괴라고도 합니다. 부도전괴 배악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주역에는 반대괴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종괴고 하나는 착괴다. 종괴는 그 괴를 상하로 뒤집었을 때 만들어진 괴를 종괴라 그러고 도전괴라 부른다. 또 2번째 착괴는 상하로 뒤집어도 괴가 변하지 않을 때는 그 효가 반대도효로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그 관계를 착괴라 그런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8가지 괴 중에서 첫 번째, 2번째 건공관계는 착괴로서 반대괴가 되고, 준몽, 수송, 사비는 종괴로서 반대괴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전괴하고 부도전괴를 볼 때 도전괴는 상하로 뒤집어서 만들어진 괴라 그랬죠. 그러니까 효위, 자리만 바뀝니다. 도전괴는. 반대괴지만은 이 종괴, 즉 도전괴는 자리만 바뀌기 때문에 어떤 외형적인 변화고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효 자리만 바뀌니까요. 그러나 이 착괴 같은 경우에는 효가 반대계는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즉, 이 보십시오. 하늘이 땅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주역의 반대계는 종괴와 착괴가 있는데, 종괴는 괴상을 상하로 뒤집었을 때 거꾸로 된 괴, 그래서 도전괴라고도 부른다. 착괴는 괴상을 상하로 뒤집어도 변동이 없을 때는 효가 반대되는 효로 바뀌어 버린다. 그걸 착괴라 부른다. 그리고 이 착괴는 거꾸로 되지 않으니까 부도전괴라도 부르고 또는 배합괴라고도 부르며, 종괴는 효의 위치만 바뀌니까 외형적인 변화고 물리적인 변화인데 반해서 착괴는 효가 아예 반대되는 효로 바뀌어버리니까 본질적인 변화고 화학적인 변화가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8가지 괴를 배워오면서 이 반대계식으로 짝이 지어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8가지 괴에만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니죠. 64개 모두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착괴 아니면 종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64개를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32개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왜? 모두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짝을. 그러니까 32쌍의 괴를 가지고 있다. 32쌍의 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 그죠? 64개지만 그 모든 괴는 앞뒤, 연결된 앞뒤 괴가 모두 종괴 아니면은 착괴 관계로 되어져 있다. 이런 부분을 아시고 우리가 괴를 배워 나온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겠죠. 즉 64개 괴가 반대계끼리 모여 있다. 근데 그 반대계 중에서도 종괴가 되는 게 있고 착괴가 되는 게 있더라 하는 그 부분은 또 더 자세한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주역에서 반대계는 종괴와 착괴 2가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8개의 괴만 보더라도 모두 쌍쌍으로 착괴 아니면 종괴 관계로 짝을 이루고 있더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8번째 괴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64개 중에서 8번째 괴니까 이제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이게 형제 블로그가 있다 그랬죠. 형제 블로그. 형제 블로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유튜버의 채널은 상수주역 TV고 관련 블로그는 하명 이창영의 주역 학당이라는 블로그를 제가 한 말씀을 드렸죠. 이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이 하명 이창영의 주역 학당에 들어가면은, 이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이 주역하고 관련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하나 이 진도 상황에 따라 메꿔 가는 과정이니까요. 완전치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 이 블로그에 있는 항목 중에 64개 고사가 있습니다. 고사. 이 항목이 있습니다. 64개 고사라는 항목에 들어가면 각 괴를
설명하기 전에 그 개와 관련된 스토리, 그 개와 관련된 얘기가 각각 괴별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이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64개 고사 중에서 비계에 들어가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비계에 들어가면은 무슨 내용이 적혀 있냐면은 비락사우, 비락사우라는 고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비계 강의를 들으시면 그 뒤 배경을, 뒤에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방송의 강의를 이해해 나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비단 64개 고사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유튜브에 방영되는 내용, 또 방영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 이 블로그에 지금 차곡차곡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이런 내용을 미리, 특히 64개 고사 내용 같은 부분은 미리 한번 읽어 두시면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기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교정해서 좀 더 유용한, 좀 더 가치 있는 영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